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흐를 때 공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인간이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장을 이제 다양한 장치에 활용하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물질 바로 뭐예요? 바로 자석. 이 자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자석은 스스로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스로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석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기장 얘기를 저번에 했었죠. 즉, 가장 간단한 형태인 막대 자석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왼쪽을 N극, 오른쪽을 S극으로 했을 때 우리 자기장이 N극에서 이렇게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이렇게 자석이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가 우리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자석은 스스로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석은 건전지로 연결돼서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어떠한 건전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석이 스스로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질, 자석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석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처럼 이 자석도 마찬가지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 뭘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에 배웠던 원자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듯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었죠? 바로 가운데 중앙에 존재하는 질량이 매우 큰 원자의 핵과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비교적 가벼운 입자 전자가 있었죠. 즉 자석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자석의 원자도 마찬가지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예전에도 배웠지만 원자의 중심에 핵이 놓여 있고 이 전자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전자가 이렇게 핵 주변을 돌고 있죠. 요 놈이 바로 전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 내부에 있는 이 전자의 운동에 조금 주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전자는 핵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죠. 즉 마치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어떤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쭉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공전이라고 하죠. 자, 공전하듯이 여기 있는 전자도 핵 주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정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이 전자,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즉 지구가 우리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궤도를 그리면 도는 거 말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했어요. 그 자전과 비슷하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도 스스로 돌고 있어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우리 이런 운동을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스핀. 즉 원자 안에 있는 이 전자는 궤도 운동, 공전과 비슷한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자전과 비슷한 스핀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전자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 전자의 움직임에 주목할까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 즉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전자가 운동한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움직임을 뜻하고 그 정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지요. 따라서 그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다 적어볼까? 자, 지금 저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정기적 성질을 가진, 즉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현상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즉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궤도 운동과 스핀을 하기 때문에 이 궤도 운동과 스핀으로 인해서 원자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원자,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가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독립적인 아주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스스로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내니까?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 흐름을 이끌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이 어떤 식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궤도 운동을 볼게요. 궤도 운동의 그림은 교과서 135쪽 중앙 부분에 있어요. 그림 2-42라고 써 있죠. 그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이 잘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축을 중앙에 누가 있을까요?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원자 핵을 기준으로 지금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우리가 축 위에 부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즉 전자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뜻은 전류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 배웠죠.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 때문에 주변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찾는다?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4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 전류가 도는 방향으로 감아주고 그때 엄지손가락이 지금 돌려주면 가리키는 방향 어디? 아래쪽. 이 아래쪽이 바로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따라서 이 궤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모양은 바로 위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게 자기장이에요. 궤도 운동이 만들어낸 자기장. 자, 따라서 이 자기장을 우리가 보면 지금 위쪽에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 쪽이 N극, 자기장이 나오는 N극, 위에 쪽이 자기장이 들어가는 S극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위에 글이 좀 잘렸는데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운동인 전자가 제자리에서 도는 자전과 비슷한 스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스핀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전자를 좀 크게 그릴게요. 자전하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그림처럼 전자가 있을 때 구형 모양으로 생겼을 때 공처럼 이 전자가 어떤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로 돌고 있을 때 이건 가정이에요. 돌고 있을 때 항상 반시계로 돌고 항상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놈은 반시계로 돌기도 하고 어떤 놈은 시계로 돌기도 하고 그건 뭐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경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스핀을 보면 제자리에서 도는 자전과 비슷한 운동을 보면 지금 전자가 이놈이 전자예요. 전자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전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운동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전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반대 방향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자의 운동 방향을 그냥 전류로 생각해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전자의 운동을 보고 전류의 운동을 찾아내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는 주변에 뭘 만들 수 있다?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찾을까요? 오른손으로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방향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4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줬을 때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의 방향 바로 어디?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쪽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 놈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자, 따라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자석, 막대 자석으로 본다면 아래쪽이 N극, 위에 쪽이 S극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석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장을 만드는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석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주목을 했고 이 원자를 보니까 원자 안에 있는 누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궤도 운동과 스핀을 하고 있죠. 그 궤도 운동과 스핀은 전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자가 궤도 운동, 스핀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설명을 해봤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원자, 아주 작은 원자가 뭐다? 아주 작은 하나의 자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펜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펜도 마찬가지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물체니까. 결국 나누고 나누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다면 이 원자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작은 자석인데 요 놈도 마찬가지로 자석과 똑같이 작은 원자 자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왜 자기장을 스스로 만들지 못할까요? 즉, 요 펜은 왜 다른 펜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지 못할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펜은 그리기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미지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어떤 미지의 물체가 있어요. 얘는 자석이 아닌 물체예요. 즉, 아까 얘기했던 우리 펜처럼 스스로 자기장을 지금 공간에 만들어내진 않는 물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 물체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요놈 바로 뭐예요? 원자죠. 아주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의 원자를 지금 관찰한다고 합시다. 이 하나의 원자도 궤도 운동과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통해서 주변에 뭘 만들어내요?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해 볼게요. 마치 위쪽으로 여기로 나오고 N극, 일로 들어가는 S극. 그냥 이렇게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화살표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원자 하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과연 몇 개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다른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다른 놈은 뭐 이쪽으로 또 어떤 놈은 이쪽으로, 어떤 놈은 이쪽으로, 어떤 놈은 뭐 이쪽으로. 자,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자기장이 한 놈은 지금 대각선 위, 한 놈은 대각선 아래 스스로 더해지면서 사라지고 한 놈은 완전히 위쪽, 한 놈은 아래쪽 해서 서로 지워지고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에서 또 어떻게 돼요? 지워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석의 성질을 갖지 않는 이런 물체들은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또 다른 놈이 왼쪽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효과를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하면 서로 어떻게 된다? 다 상쇄돼서 지워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지 못해요. 자, 반면 비교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막대자석을 볼게요. 자, 이놈이 막대자석이에요. 막대자석도 마찬가지로 물질이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놈은 오른쪽을 향하고, 저 어떤 놈도 조금 대각선 위쪽이지만 오른쪽을 향하고, 또 다른 놈도 대각선 아래지만 오른쪽을 향하고.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면서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 있던 보통의 아까 얘기했던 그냥 물질, 펜 같은 이런 물체랑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렬된 자기장이 더해지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니까? 오른쪽을 가리키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반면 어디로? 왼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 그래서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장을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대 자석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볼펜이나 주변에서 있는 이 물질과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원자가 만드는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정렬되어 있느냐, 정렬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때 자기장이 정렬되어서 이 물질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이 자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자기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화 또는 자기화, 즉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의 경우는 일반 아까 얘기했던 물질들과는 다르게 자기장들이 다 합성되어도 상쇄되지 않아서 이렇게 커다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한번 배워봤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교과서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 많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들 보면서 설명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